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이제 기회를 다 놓쳤구나. 새로운 도전하기엔 너무 늦었어. 나이가 들수록 이제 안정적으로 살아야지. 젊은 사람들 따라갈 수 없어. 새로운 시작은 무리야. 이런 체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죠. 그런데 여기 한 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 끝없이 이어지는 황토빛 언덕과 바위 사이로 양떼를 몰며 걸어가는 늙은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 나이는 여든 누가 봐도 인생을 바꾸기엔 너무 늦었다고 여길 법한 나이였습니다. 저도 40대 가까워 오니까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안정적인 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새로운 도전? 그런 건 20, 30대나 하는 거 아냐?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 왕자의 옷을 입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가는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동족을 구하려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어 도망자가 된 후 40년 동안 숨어 살았던 인물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 때문에 스스로를 포기한 상태였죠. 혹시 지금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 아니신가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양을 돌보던 중에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저 멀리 언덕 위 작은 떨기나무 하나가 불타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불은 활활 타오르지만 나무는 타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자 그 불꽃 속에서 놀라운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고자 한다. 바로 이 순간이 모세의 인생의 전환점이었을 뿐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깊이 파보니 우리가 평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인사이트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확실히 얻게 되실 겁니다. 첫째,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확신. 둘째, 실패한 과거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 셋째,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현대 심리학과 리더십 이론으로 분석한 실전 인생 가이드입니다. 집중해서 봐주세요. 정말 인생이 바뀔 수 있거든요. 모세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살았던 시대 배경부터 알아야 합니다.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은 이집트였습니다. 나일강이 만들어낸 비옥한 토양 덕분에 풍요로웠고 막강한 군사력과 피라미드, 스핑크스 같은 거대한 건축물로 상징되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시대와 묘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화려한 도시의 빌딩들, 끊임없는 경제 성장, 눈부신 기술 혁신. 하지만 그 뒤에는 매일 밤 야근에 지친 직장인, 주말도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 무한 경쟁에 치여 번아웃에 빠진 청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집트 땅에서 히브리인들은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끊임없이 벽돌을 빚고 파라오의 창고와 도시를 세웠습니다.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채 거대한 제국의 톱니다 바퀴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현대사회에서 시스템의 부품처럼 돌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법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늦은 출발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시면 지금 당장 나이나 과거 때문에 포기하려던 모든 계획을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갖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황금기를 놓치고 있어요. 떨기나무 사건 당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단조롭고 반복되는 삶, 그리고 과거의 아픈 기억을 애써 묻어둔 채 살아가는 은둔자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왔을 때 모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영웅적인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저는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을 겁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임포스터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성공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심리 현상이죠. 놀랍게도 실리콘밸리의 많은 성공한 CEO들도 이런 감정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 모세의 상황이라면 어떠셨을까요? 80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용기가 있으셨을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쩌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첫째, 인정하세요. 모세는 자신의 약점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한다. 이것을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둘째, 지금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모세의 약점을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완벽해져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채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셋째, 주변의 도움을 받으세요. 모세가 지팡이라는 도구, 형 아론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요. 아니,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가능한 거 아냐? 라고 반박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작동합니다.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세요. 완벽한 아이디어로 시작하는 창업자는 거의 없습니다. 부족한 아이디어로 시작했지만 멘토, 투자자, 동료들의 도움으로 성공한 사례가 훨씬 많아요. 지금 당장 해보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을 꺼내서 3가지를 적어보세요. 내가 미뤄왔던 도전이 무엇인지, 그 도전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당장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자원은 누구인지, 이 3가지만 적어보면 여러분의 떨기나무 순간이 시작됩니다.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이제 이집트의 왕 바로와 모세의 본격적인 대립이 시작됩니다. 모세는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요구하고 바로는 제국의 막강한 권력으로 맞섭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세가 어떻게 절대 권력에 맞섰는지입니다. 그는 물리적 힘이나 군사력으로 정면 대결하지 않았어요. 대신 시스템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현대 경영학에서 말하는 파괴적 혁신 이론과 비슷해요. 기존 강자를 정면으로 맞서지 말고 그들이 간과한 부분을 공략하라는 것이죠. 마침내 히브리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날 수 있게 되었지만 바로가 마음을 바꿔 군대를 보내 추격해옵니다.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추격해오는 군대. 완전히 막힌 상황이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직장에서 진퇴양난의 상황, 사업에서 자금이 떨어진 순간, 인간관계에서 더 이상 갈 길이 없어 보이는 때. 바로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그런데 바다가 갈라졌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걸 단순한 종교적 기적으로만 보면 놓치는 게 있어요. 중요한 건 모세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모세의 홍해 도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원칙은 첫째, 최악의 상황에서도 다음 스텝을 생각하라. 모세는 절망하지 않고 백성들을 안심시켰어요. 둘째, 집단의 심리를 관리하라. 백성들이 패닉 상태가 되지 않도록 리더십을 발휘했죠. 셋째, 타이밍을 기다려라.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최적의 순간을 포착했어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위기 상황에서 이 원칙들을 사용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살아남은 회사들을 보세요. 그들은 패닉에 빠져 무너진 곳이 아니라 차분히 다음 수를 준비한 곳들이에요. 하지만 자유를 얻은 이유가 더 어려웠습니다. 광야에서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린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했어요. 차라리 이집트에서 사는 게 나았다. 이거 지금도 똑같지 않나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 처음엔 힘들어요. 그때 예전이 더 편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창업한 사람들, 이직한 사람들 모두 겪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임에서 진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세요. 지금 막힌 벽이 있다면 정면 돌파보다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보세요. 모세처럼요. 이 법칙을 이해하시면 완벽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되죠. 특히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시는 분들께 정말 큰 위안이 될 거예요. 모세의 여정은 무려 40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반역, 희망과 좌절을 지나 마침내 약속의 땅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땅에 직접 발을 들이는 영광은 모세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느보산 정상에 선 모세의 심정을. 붉게 물드는 석양, 바람에 일렁이는 언덕, 멀리 반짝이는 강줄기. 그 땅은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었지만 모세의 발걸음은 닿지 못했습니다. 현대인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죠.
평생 꿈꿔왔던 목표에 거의 다다랐는데 마지막에 좌절하는 순간. 정년퇴직을 앞두고 내 인생이 헛됐나? 라고 자책하는 순간. 자녀를 다 키워놓고 공허함을 느끼는 순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관점 전환이 필요해요. 모세는 정말 실패자일까요?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여정은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전환점을 열었고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은 인류 역사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의 의미치료법과도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랑클이 말했죠. 인생의 의미는 목표 달성에 있지 않고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에 있다. 물론 결과도 중요해요. 하지만 결과만으로 인생을 평가하는 건 위험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유산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모세의 3가지 법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늦은 출발의 법칙 -80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다. 두 번째, 위기 돌파의 법칙. 막힌 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린다. 진짜 리더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다. 세 번째, 불완전한 완성의 법칙.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도 과정에서 만든 가치는 영원히 남는다. 지금 어떤 자리에 서 계시든 늦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8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듯이 여러분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 기분이시라면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느보산에 서 있는 기분이시라면 여러분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값진지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하나의 시작일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는 또 다른 성경 인물의 이야기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은 사람 요셉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처럼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떨기나무의 불꽃이 타오르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